안녕하십니까, 한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그 국세청 감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제 2021년에 다시 한번 그 국세청 감사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사의 추세가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점점 국세청의 그 감사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오디터 감사관들이 인원을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축소됐는데, 이번에 코비드 기간 동안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인원을 증폭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사이에 많은 그 정부 기관에 뭐 스티뮬러스 책이니 뭐 PPP 론이니 EIDL이니 많은 그 보조를 받고, 그것을 또 과표 실직 보험도 있죠. 세금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해졌고, 그래서 감사의 확률이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개인 납세자가 그러니까 감사받은 확률은 0.45%밖에 안 됐습니다. 한 그 2010년도 정도만 해도 1.5%도 되고 2%, 3%까지도 된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있었는데, 이제 많이 축소가 돼서 많이들 마음을 놓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0.45%는 감사, 실제로 전체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잘못했거나 뭐 누락했거나 해서 가끔 가다가 국세청에서 뭐 추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편지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세금을 더 자기네가 계산해서 더 내라고 오기도 하고, 벌금 이자 나오는데 이거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편지로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까지 해가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추세가 옛날에는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고 감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내지만, 요새는 각 금융기관, 고용주, 뭐 기타 정부기관 여러 가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갖고 납세자가 성실히 자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와 매치가 되나 하는 그 포인트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하실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누락된 점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이제 그냥 컨트랙터로 셀프 엠플로이로 아니면 일을 했는데 돈을 받았는데 나한테는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까 누락시켰다. 뭐 은행에 이자가 좀 있었는데 난 스테이트먼트 받은 기억이 없고 받은 적이 없어서 누락시켰다. 이런 것들이 금액이 작으면 추가로 세금 내라고 통보가 오지만, 금액이 좀 많아질 경우에는 감사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는 대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건데, 텍스 프로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내는 것은 뭐 민주주의다, 뭐다 해갖고 반헌법주의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세금 보고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세금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 인컴, 그러니까 수입이 좀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 감사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 미만은 1.1%인데 50만 불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2.5%의 감사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즉 또 100만 불 넘어가면 4.6%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에 될수록 점점 더 많이 감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10,0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안 나오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0불 미만도 0.1%의
감사 확률이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한다는 것은 나는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금 더 조심히 세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 감사의 그룹이 됩니다. 즉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 LLC 싱글 멤버, 그 다음에 내 명의로 그냥 혼자 세금 보고할 때, 개인 세금 보고할 때 사업체 세금 보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 그 셀프 엠플로이,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라 그러죠. 내가 1099이나 커미션을 받아서 자영업하는 그 계통에 있는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W2 봉급이나 이렇게 세금 보고 하시는 직장 생활해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감사 확률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 Preparer or Problem Prepar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금 보고를 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좀 국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항상 세금 보고를 하는데 좀 확인 안 하고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손님이 텍스페이어가 했다고 해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한인 회계사 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제 그 뉴욕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탈민족 지역에서 세금 사무실을 운영할 때 보면은 그 다른 민족의 회계사들, 그러니까 뭐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엉뚱하게 거짓말로 세금 보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는 가만히 텍스페이 프리페어는 가만히 있는데 애 있는 것처럼 해서 소셜 넘버 넣어서 뭐 받아요. 그렇게 하고 뭐 다시 나라로 돌아가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주는 회계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계사들도 블랙리스트가 돼서 그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하는 경우는 조금 따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현재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세금 보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은 실수나 에러들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국세청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를 하는데 어떤 비용 공제들 주로 그 홈오피스, 여행 경비, 그 다음에 밀 앤 엔터테인먼트 접대비라 그러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자료들이 불충분하고 또 좀 부풀려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감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lated party transaction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한테 뭐 봉급을 줬다,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돈을 꿔줬다, 뭐 이자 받았다 해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기프트 텍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움직일 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움직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관심을 갖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내가 매년 세금 보고에 금액이 누락된 거 있는가, 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해봤다, 그래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행 구자를 갖고 있다,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으면 이자가 나왔으면 해야 됩니다. 내가 커미션을 받은 게 있다, 고용주 쪽에서 서류를 주던 안 주던 나는 커미션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했고 나는 그 쪽지를 못 받아서 안 했을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감사를 유발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그 목적이 감사가 있습니다. 즉 잘 준수하고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특별히 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시는 분은 필히 내가 이것이 세금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아시고 세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감사 걸리는 항목이. 그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항목 공제 중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네이션,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평균 자기가 갖고 있는 보통 미국의 사람들이 이 정도 수입이면 이 정도 기부금을 하고 있다는 에버레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감사받을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충분히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올해는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빙 자료와 사실이면은 당연히 클레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러지 못할 경우라면 평균 에버레이지의 도네이션 이상의 것을 클레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감사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도네이션 중에서 넌 캐시 도네이션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베이션 암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크카를 이제 도네이션 했다. 이럴 때는 필히 넌 캐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갖고 국세청 양식 8253으로 꼭 그 서류를 작성을 같이 해서 첨부해서 하셔야 되고 그 도네이션 받은 쪽에서 주신 영수증을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빼시는 경우에 아까 말씀 자영업자죠. 대부분들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이제 많이 빼려고 하지만 증빙을 사실은 사실인데 증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셀폰을 비즈니스로 부분적으로 썼습니다. 그럴 때는 부분적으로 공제 받으셔야지 셀폰을 사용료를 전화비로 공제하고 또 집에서 어쩌다가 주문받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비즈니스에 쓴 거는 하루에 전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전체 케이블 빌링의 100%를 다 공제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또한 자동차 경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와 비즈니스를 하는 거하고 구분을 확실해서 그 퍼센트를 클레임하셔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가 전 자동차 리스 해갖고 한 달에 500불씩이니까 6,000불 공제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그 비즈니스 공제 받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비즈니스를 공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홈 오피스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사진이나 어떤 증빙 자료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로스가 많이 났다 그래갖고 세금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리를 이번에 한 8,000불 했다. 그러나 그 수리비, 공사비 같은 경우에 그것이 한 해 수리비로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보통은 5년, 10년, 2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임대를 해갖고 매년 로스를 엄청 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서 받은 수입과 같이 공과상쇄시키면서 세금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디펜던트, 그러니까 자녀를 올해는 나, 내일은 내년에는 누구, 올해는 한 자녀가 됐다가 다음에는 세 자녀가 됐다가 이렇게 디펜던트가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조사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더 인컴 크레딧에서 어느 정도 인컴이 적은 경우에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크레딧을 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국세청에서는 그 세금 보고를 하면 바로 리펀드를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직장 생활이고 아무것도 없고 깔끔해 보이면 주는데 언더 인컴 크레딧이라든가 무슨 크레딧이라든가 이렇게 청구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아서 청구하신 분들은 항상 국세청에서는 이제는 옛날에는 먼저 돈을 주고 뒤에 조사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조사를 끝내고 리펀드를 주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보통 기다리시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리펀드를 좀 몇 달 못 받았다고 그래도 특별한 통보가 없는 한은 그대로 기다리시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비즈니스 익스펜스에 혹시 세금 보고를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 셀프 인플로이 경비를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무슨 비용 1,000불, 무슨 거 200불 이런 식으로 제로제로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끊지 마시고 꼭 숫자가 좀 리얼 숫자 되게끔 212불, 1,238불 이런 식으로 경비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매년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전압이 200불 곱하기 10불 2,400, 올해도 2,400, 내년에도 2,400, 재작년에도 2,400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 금액이 됐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 사람은 정확한 자료 없이 대충 전년도 아니면 한 해의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고 있거나 해서 자료가 없을 거라는 추측하에 세금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해외 금융 신고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도 굉장히 조사가 심합니다. 아주 그 아까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만큼 해외 금융 신고는 더 강합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꼭 잊지 마시고 해외 금융 신고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에 나가서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Foreign Income Credit Exclusion이라고 있습니다. 10만 7,600불까지는 소득이 세금을 안 내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국에 거주했던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됐나 해서 그런 걸 청구하시는 경우에 또 감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감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선 뭐 당연히 레코드하고 서포팅 다큐멘트를 잘 갖고 계셔야겠죠. 두 번째, 저는 제가 회계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최소한 본인이 하시더라도 회계사한테 자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맞춰 주셔서 처음에 감사할 때 깔끔하게 끝내셔야지 처음에는 자료가 없다고 막 메스업되고 우왕좌왕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필해 갖고 그때 가서 서류 만드시고 하게 되면은 더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나 국세청의 노티스를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실치 않으시면 회계사님하고 상의해서 일단 뭐 의뢰를 안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더라도 나가 방향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권리 또 준비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 오디세 대해서 만일 그거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지불했고 다 사실이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왜 걱정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기록, 레코드하고 서류는 충분히 갖고 계셔야지 내가 페이를 했습니다. 내가 도네이션을 내가 2만 불을 했지만 증명이 없다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사실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충분히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이나 아니면 앞으로 지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앞으로 세금 보고할 때 감사의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